변두리 동네의 시커먼 골목길을 빠져나가니 인가가 드물어지고 드문 인가 저 너머에는 하상이 너무나 높다랗게 솟아오른 하천이 있었다. 물은 거의 흐르지 않았고 흉측스럽게 드러난 하상에는 오물이 뒹굴었고 여기저기 썩은 물이 고여 있었다. 건너편 제방 기슭에 늘어붙은 판자촌 한가운데 꿀다리치를 한 판때기 창고 같은 것이 쓰러질 듯이 서 있었다. 영주는 한달음에 그 을씨년스러운 공장까지 내달았다. 공장 문은 휑하니 열려 있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시커먼 목조 건물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어디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보세요? 누구 계세요? 영주는 덜컥 겁도 나고 해서 냅다 소리를 질렀다. 목조 건물 안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 새벽부터 고래고함을 질렀었노? 완강한 몸집의 젊은이가 머리를 털며 걸어 나왔다. 그는 매우 짜증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여기 바늘 공장이지? 그렇다 와. 네가 그래 새벽부터 생지랄을 했나? 네 중학생이가 고등학생이가 쬐끄만 게 죽이뿔라. 그는 금방이라도 주먹을 날릴 기세였다. 아입니다.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모가 여기 일하러 오신다고 해서예 찾으러 왔습니다. 너가 이모라? 이름이 뭐고? 허접내라 카든가. 그래. 그런 아줌마 있다. 그런데 임마 대간절 지금 몇인 줄 알고나 있나? 네 임마 뭐 어찌 된 거 아이가? 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대기가 있거든요. 우리 집에 어른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모를 좀 데리고 가려고 예. 쌍놈의 자석. 거짓부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건 그렇고 너가 이모 찾을 생각은 말아라. 그 아줌마이는 요새 어디가 아프다고 며칠째 안 나오고 있다. 그래 예? 그럴 턱이 있습니까? 그렇게 튼튼하신 분이. 모르겠다. 그 아줌마이가 어디 아파서 못 나오시는 게 아니라 무슨 골치를 썩이느라 며칠간 나오지 못한다고 하셨다. 거짓말입니다. 그분은 아프지도 않고 골치 썩일 일도 없을 겁니다. 아니다. 너 임마 조그만 녀석이 뭘 한다고 말을 덕덕 받아넘기냐. 그래서 K고교 아이들은 골치가 아프다 카이. 너가 이모가 그래서 안 나온다 카이. 내가 그렇게 알지. 내가 억지로 지어냈단 말이가. 이모가 바늘 공장에 지금 없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 남자하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다. 사실 이모의 정처를 뚜렷이 알기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다. 어디 한 군데 지그시 앉아 몇 년이고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성격이 그렇게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편인 탓도 있었지만 그녀가 하는 일거리들이란 원래가 워낙 날품들이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그녀를 그녀의 일터에서 정확히 만나기란 대단히 어려웠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직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종류와 이치가 다른 일거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만 일거리를 찾아 떠돌아다닐 뿐이었다. 영주는 집을 향해 뛰면서 이모 일가가 영유하고 있는 삶의 형태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이모가 집에 없다고 해서 그녀를 직장으로 찾아간 자신이 새삼스레 어리석게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분지 도시의 아침 거리는 이제 서서히 붐비기 시작했다. 아침길을 제일 먼저 눈에 띄게 가득가득 채우는 사람들은 역시 학생들이었다. 검은 제복을 입고 큼직한 가방을 든 학생들은 거리를 새까맣게 메워가고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스레 대학생들이 많았다. 그렇게 보아서 그럴까 영주는 다시 한번 길거리를 휘둘러 보았다. 이 이파르의 봉화를 올린 고교생들에게 또 부끄러운 형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던 김대호 형의 장담이 머리에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마당에 나와 세수를 하고 있었다. 진통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했다.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가벼운 진통기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그녀는 산발한 채였고 얼굴이 말이 아니게 수척했다.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조금씩 진통이 있기는 해도. 돌아오는 길에 약방에 들러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자리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오늘이 좀 시끄러운 날이 될 깁니다. 또 데모가 조심들 하거라.
저기 엿공장 직공한테 어머니가 태기가 있어서 이모를 찾는다는 얘기를 해놨으니 들어오시는 대로 연락이 될 깁니다. 영주는 대청에 앉아 조반을 서둘러 들렀다. 그는 자신의 가슴이 자꾸만 불썩불썩 뛰어오르고 있다고 느꼈다. 오늘 과연 자신들의 데모는 성공할 것인가? 거리와 거리, 도청광장을 구름같이 메운 학생들이 시위 행렬에 굴복하여 도청과 도교위는 지사와 교육감을 내보내 사과의 연설을 할 것인가? 자신들의 선거 부정을 솔직히 자인하고 재선거를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인가? 형, 저기 뒷집 있지? 거기 아저씨들이 잤어. 웬 고등학생도 있었다 카이. 영철이 다가와서 감이 잘 잡히지 않는 말을 했다. 영철은 이제 고향에서의 상처가 다 아물었다. 그러나 온 식구들은 뭔가 긴장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곤 했다. 영주는 동생의 얘기를 금방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해맑은 동생의 얼굴에 시선을 주었다. 오해수 여인이 살던 방에 누군가가 다시금 새를 들었다는 뜻인 듯 했다. 그런데 아저씨들이 잤다니 무슨 뜻일까? 그는 자꾸만 고등학생 얘기도 했다. 아저씨들이 누구야? 웬 아저씨들이야? 저기 아저씨들, 종이 풀 붙이는 아저씨들 말이야. 고등학생은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더라고. 판지 공장의 젊은 직공들을 지칭하는 듯 했다. 그들이 오여인이 살던 방으로 와서 잠을 잔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괜히 영주는 자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아저씨들 중에서 누가 말이다? 땅딸보와 털보 아저씨야. 땅딸보와 털보라? 땅딸보와 털보 아저씨는 한 10명 되는 공원 중에서도 제일 나이가 지긋했고 무엇보다도 제일 힘이 셌다. 그리고 그들은 멋쟁이기도 했다. 그들은 일과각 일찍 끝나는 날이면 수둣가에 모여 비누를 몇 번씩이나 풀어가면서 깨끗이 얼굴과 몸을 닦았다. 그리곤 제가끔 제일 멋진 옷을 걸치고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멋진 옷을 걸치고 쓱 나서긴 했지만 막상 갈 데가 없었다. 그들은 괜스레 오여인의 방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골목에 나가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일상적으로 저녁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서는 골목까지도 나가지 않고 집의 대문 앞에 모여서서 짓걸어야 되는 것이었다. 그 집 대문 앞은 좁고 질적한 골목이었으나 시장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라 동행인이 많은 편이었다. 그들은 서로들 몰려서서 얘기를 나누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평하는 것이었다. 특히 처녀라도 지나가는 날이면 그들은 낄낄거리며 웃어대고 그들의 휘파람 소리는 한층 톤이 높아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그들의 목소리와 휘파람 소리의 톤이 가장 높아지는 것은 역시 오해수 여인이 양동이에 물을 가득히 담고 영준네 집에서 돌아올 때이다. 그녀가 양동이를 들고 영준네 집으로 가는 경우도 결코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녀가 물을 가득 담은 양동이를 한 손으로 잡고 묘한 걸음걸이로 돌아올 경우에 비교할 수는 없었다. 양동이를 든 손쪽의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고 입은 옷이 그쪽으로 당겨져 그녀의 탄력있고 반들거리는 목과 앞가슴의 일부가 드러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무거운 물 양동이를 들고 걸어갈 때 그녀의 엉덩이가 묘하게 실룩거려 섹시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의 실룩거림은 묘한 율동감을 가지고 있어서 판지공장 젊은 패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다. 이 패거리들 중에서 땅딸보는 단연코 좌장이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힘이 제일 셌다. 판지가 되기 전에 종이 뭉치들을 들어 나를 때 땅딸보 윤씨의 힘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힘께나 쓴다고 으스대는 딸보조차도 땅딸보 앞에서는 슬슬 꽁무니를 빼는 것이었다. 그들은 꼭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힘을 겨뤄보기 위해서 집채 같은 종이 뭉치를 들어 보이는 수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근육과 골격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우통을 말끔히 벗어붙이고 뻘건 알몸으로 거대한 종이 뭉치 둘레에 서우여 서곤 했다.
누구든지 자신이 있으면 나서서 그것을 단숨에 들어 보이는 것이었다. 그것을 들어 올리는 직공의 목에는 굵은 핏줄이 시퍼렇게 일어나고 팔뚝의 삼두박근이 무섭도록 붉어져 오른다. 그러나 종이 뭉치가 워낙 크면 다들 달려들어 보지만 저만큼 나가 떨어지는 것이다. 종이 뭉치는 꿈쩍도 않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다음 순간 털보와 땅딸보를 향해 시선을 던진다. 한번 해보시구려. 제기만 했지 이번만은 안 될 거요 하는 눈치기가 일수이다. 야, 이거 크기는 크구먼. 털보가 먼저 나서는 게 상례이다. 그는 근육이 불끈거리는 상체를 흔들며 쓱 나서서 전신을 긴장시킨다. 근육 자랑을 한 차례 하는 것이다. 그는 종이 뭉치를 묶은 끈을 단단히 끌어잡고 잠시 뜸을 들였다가 무서운 기합 소리와 함께 그것을 쳐들어 올리기 위해 힘을 넣는다. 그러나 종이 뭉치는 조금 움직였을 뿐 들려지지가 않는다. 결국 그는 손을 털고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자동적으로 땅딸보 윤씨에게로 쏠린다. 그는 몽땅하게 생긴 육신 속에 잠겨있는 괴력에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야, 너들 젊은 애들이 어째 그 모양이고 영감쟁이도 아니면서 아서라 비키라고. 땅딸보는 웃음을 여유있게 날리면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키가 작기도 했지만 아랫배가 옹골지게 튀어나와 보기에도 힘께나 쓰게 생겨 있었다. 그는 종이 뭉텅이에 들부터 몇 번 용을 쓰더니 몸을 뗐다. 무슨 감을 잡은 듯 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 자신감 같은 것이 흘렀다. 야, 기시가 저기 사장님하고 뒷방 우시 아주머니하고 앞집 고등학생까지 대빌고 와라. 이런 좋은 구경 못하마 죽어서도 눈 못 감을 끼다. 아따, 다들 형님 보고 장군이라 하는데 또 무슨 힘자랑 할락 하는겨. 다들 훌렁벗고 있는데. 주변의 젊은이들은 하하거리며 웃어댔다. 기식의 말이 우스웠다. 과연 땅딸보가 저 집태 같은 종이 뭉텅이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인가가 의심스러웠다. 그가 사장 불러오너라, 오시 아줌마 불러오너라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자신이 있는 것 같기도 했으나 과연 저 종이 뭉텅이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인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라마 알 수 없제. 야! 땅딸보의 기합 소리가 들리는 듯 싶더니 거대한 종이 뭉치는 어느 틈엔가 그의 옹골진 뱃고래 위에 얹혀 있었다. 사람들은 신음만을 토할 뿐 말문을 잃었다. 땅딸보의 막강한 완력은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한참을 그러고 서 있던 윤씨는 종이 뭉치를 쿵 하고 땅바닥으로 내려놓았다. 영준이가 간혹 반지 공장의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윤씨는 별로 하는 일이 없었다. 10평은 조이 됨직한 작업장에 2명씩 조를 짜서 5조가 마주 앉아 작업을 했다. 입에 가득히 물을 물고 널찍한 판지 위에 흩뿌리고 그것들을 그대로 풀로 붙여 넘기면 작두 같은 것으로 재단을 하고 그것을 분류하고 재어서 다발로 하나씩 묶어 나가는 것이었다. 땅딸보는 다발로 묶은 조에 속해 있었으나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재단된 판지 묶음의 개수만을 헤아리고 앉았을 뿐이었다. 영주는 그래도 이들과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다. 허물없이 두고 지내지는 않았으나 그런대로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영준이가 대 K고교 학생이라는 사실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서울에 있다는 모 고등학교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이 도시의 K고교를 제1의 고등학교로 꼽고 있었다. 그들은 가끔 그들이 작업장에 들르는 영준을 안타까워할 정도였다. K고교를 나왔으면 서울의 모 대학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대학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이런데 놀러올 여유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조반을 마친 영주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다소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으나 마음을 놓을 정도는 아니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무슨 대책을 세워놓아야 했으나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머니의 당부도 있고 해서 그는 그냥 집을 떠나기로 했다. 그녀는 여전히 요 위에 비닐부대를 깔아놓고 있었다. 영철이가 얘기하는 뒷집 고등학생의 존재가 머리에 떠올랐으나 접어두었다. 그것을 반추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공원의 입구로 갔다. 그들의 행동 지침을 재확인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었다. 고등학생들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숫자가 적었다. 그들이 절대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덩치가 큰 대학생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고교생 대표들은 동료감 때문인지 서로들 알아보고는 눈인사를 나누었다. 오늘따라 박영희는 더욱 파리해 보였다. 그런가 하면 안영란은 대학생 틈새에 끼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몸매도 컸고 어른스러웠다. 그녀는 어느 틈엔가 대학생들과 사귀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정영숙과 송찬이도 사람들 사이에서 영준에게 인사를 했다. 만개된 개방문화의 요란스런 와중에 아직은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던 시대였던지라 이 지방도시의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 발랄하고 스스럼 없는 인간적인 접촉을 가지는데 여태껏 잘 길들여 있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2달여 전에 있었던 몇 차례의 회동과 이어서 전개했던 이 이팔 시위로 인해 상당히 친숙해져 있었다. 대학생 제복을 입은 최장집 형이 고교생 담당인 듯 했다. 고교생 대표들을 모아 저쪽으로 데리고 갔다. 흐린 하늘 아래였으나 공원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짙은 꽃향기가 묻어있어 계절은 봄임을 속일 수 없었다. 고교생 대표 여러분, 제 시간에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천인 공로할 부정선거를 사전에 규탄한 유례없는 고교생 시위를 주도한 이 이팔의 영웅들이었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있은 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전국적인 대학생들의 걸기는 곧바로 여러분들이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의 졸개들이 발악적인 저항을 해오리라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집은 우리들 대학생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크지만 역시 어리고 또 여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미성년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뒤를 조용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회장이 여러분들은 한 차례 만나고 싶어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나 촉박하고 숨가쁘게 돌아가서 짬을 낼 틈이 없습니다. 오늘의 학생 시위는 우리가 사는 여기 이 도시만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이것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것입니다. 꼭 학생만의 시위도 아닙니다. 얼마간 시민들의 호응도 기대됩니다. 학교 문을 나서는 시간을 명심해 주시고 고교생 시위대가 지나갈 길을 예정한 대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장집은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다. 그는 허둥거렸다. 2달 사이에 사람이 많이도 달라지긴 했다. 고교생과 대학생 차이가 그렇게 현저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대학생 대표들과 긴급 회의에 가봐야 한다면서 자리를 뜨고자 했다. 고교생들의 눈에도 최장집은 대학생 대표단 회의 같은데 끼를 처지는 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무슨 연락 책임 같은 임무를 맡고 있는 듯 했다. 그는 부지런히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다. 최장집의 긴 설명 같은 것은 사실 불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춘기 청소년들의 이성애의 강한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은 오늘 아침의 구름 낀 하늘처럼 그저 무겁기만 했다. 그들은 서로가 구면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눈 인사만을 나누었을 뿐 별말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던 것이다. 일주일 전 신문에 보도된 김주열 군의 처참한 시신이 그들의 뇌리에 분명히 박혀 있었다. 그의 눈에는 체류탄이 불발인 채로 2개씩이나 꽂혀 있었다. 그는 근 한 달 가량이나 마산 앞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리던 3월 15일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학생들과 시민들의 반독재, 반부정선거 시위가 절정을 향해 불을 뿜어가던 4월 11일 아침 일찍이 바다 낚시를 나온 한 시민의 낚싯줄에 걸려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다. 사람들은 분노에 견디다 못해 치를 떨었으며 그들의 눈에는 무서운 증오의 불길이 당겨지기 시작했다. 헤어지기 전에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여태껏 경찰이 종탄이나 곤봉에 희생된 학생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있었던 4,000명 고대생들이 평화적 구국선언과 시위를 급습한 정치 깡패들이 폭력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고교생 반독재, 반부정선거 시위의 유언인 3.15 마산 사태 시 직접 경찰관의 흉탄에 허벅다리 관통상을 입고 피신해 다니는 마산고교 재학생 윤필구 군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집은 둘러선 사람들 사이에서 고등학생 제복 차림의 남고생 하나를 데리고 나왔다. 학생은 몸이 불편한 듯 했고 다리를 절뚝거렸다. 그는 키가 작은 편이나 일견 완강한 몸집을 하고 있었다.